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블랙엘 제품의 메인 공급 업체로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전체 자체 사업으로는 거의 1200억, 빚만으로 봤을 땐 1100억이 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전기전자 IT 하드웨어 담당하고 있는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관세를 대비한 프린 수요가 급증한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IT 업종이 1, 2분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재고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수요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관점에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레거시 IT 제품군들은 이 수요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IT 제품군들은 큰 틀에서 북미랑 중국 시장이 핵심일 텐데요. 저희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판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 둔화 압력에 직면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구안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고를 많이 비축했는데 그에 대비해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부품 주문단에서는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투자는 레거시 IT 세트와 다르게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단기 소비 둔화 국면에 영향이 좀 적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AI 투자가 기술 채택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구글이 얘기한 명언이죠. 과소 투자 리스크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우세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TSMC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에 일본 AI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적인 관점에서 레거시 IT 세트 대비해서는 AI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 시대에서 어떤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한가가 관건일 텐데,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PCB, 그 중에서도 MLB 기판, 그리고 이 MLB 기판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CCL의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MLB와 CCL이 무엇인가 하면은 MLB는 PCB는 영어로 직역하면 Printed Circuit Board,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이죠. 회로를 통해 서로 다른 부품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중 MLB 기판은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복잡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층으로 설계된 기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CL은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기판 가운데 코어라는 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혈층의 구리, 그러니까 즉 동박을 적층한 제품인데, 코어 역할을 담당해서 기판 내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B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이 AI 시대에서는 결국 GPU 성능이 올라가는 것만큼 고속 데이터 전송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신호 손실 최소화가 중요한데, 이 기판에서도 고속 데이터 전송과 신호 손실 최소화를 위한 고밀도 회로 구현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과 다르게 회로를 쌓아 올려서 구현하는 공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 기판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HDI 공법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HDI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었던 공법이고요.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존 기판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지름길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PCB는 예를 들어 30층짜리를 적층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라인에 태워서 한 번에 적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그리는 과정에 있고요. 근데 HDI 기술을 쓰게 되면은 20층짜리 코어 기판을 하나 가져오고 그 위아래로 양측에 한 층씩 적층을 추가로 합니다. 기존 MLB와 다르게 한 층 한 층 새롭게 적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신호 손실도 최소화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국내 대표적인 MLB 회사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ASP가 크게 오르는 게 이런 새로운 공정들이 적용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완전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국면인 만큼 추가적인 ASP 상승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거다.
CCL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CCL은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가 당연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시면 그레이드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CCL 업계에서 한때 선두주자였던 이제 파나소닉의 제품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제 높은 등급의 CCL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신호 손실이 최소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등급의 CCL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 그리고 각 회사들마다의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버틀렉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오른쪽 이 가운데 그림처럼 판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플레이어도 적습니다. 특히 AI 시대에서는 이제 고속 전송, 신호 손실 최소화가 중요한 만큼 저손실 저유전 특성을 가진 이 고품질 CCL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수의 업체들이 완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의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또 이 CCL과 MLB의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비앙카 보드입니다. 제가 앞선 그림에서는 현재 AI 가속기들이 주로 OAM과 UBB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비앙카 보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OAM과 UBB 보드를 하나의 기판에 합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판이고요. 당연히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소재들도 다 하이그레이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비앙카 보드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왼쪽의 표처럼 MLB 기판도 층수가 오르고 고난이도 HDI 기술이 요구되고, CCL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레이드가 구분되는데 더 높은 그레이드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AI 시장에서는 GPU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 GPU 간의 트래픽 연결을 위한 스위치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통신 제품의 스펙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 통신 제품들이 통신의 세대 변화에 따라서 기술이 올라갔는데, 그 과정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 AI 시대에는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스위치 라우터들의 스펙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스위치 라우터들을 받쳐주기 위한 기판, 그리고 기판에 사용되는 이 CCL의 소재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CCL을 공급하는 게 알려진 이제 두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자료에서는 좀 자세히 다뤄봤고요. 원래 이 CCL 사업을 오래 했었는데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뭐 엔비디아의 블랙엘 제품의 메인 공급 업체로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전체 자체 사업으로는 거의 1200억, 비지만으로 봤을 땐 1100억이 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쪽 마진율이 거의 40에서 50%에 가까운 숫자를 이미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AI 시장에서 굉장히 고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엘 그 다음 제품이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통칭되는 루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루빈 제품에서도 저희는 두산이 좀 블랙엘 같은 그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작년은 기대, 이제 올해는 숫자로 입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작년 말부터 4분기부터 해서 지금 본사의 생산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월 평균 800억 원 내외 수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 2, 3분기 계속되는 흐름으로 저는 듣고 있어서,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또 ASP는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400G에서 800G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이 800G 쪽 기판은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유의미한 고객사들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물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 주가에서는 저희는 이수페타시스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CCL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가 유리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섬유가 CCL 내에서는 내구성을 강화하는 역할과 함께 이제 저유전율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이거든요.
근데 유리섬유가 현재 지금 쇼티지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리섬유 관련 기업을 하나 이 자료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니토보세키라는 기업인데 이 유리섬유 밸류체인을 간단히 구분드리면 유리에서 유리섬유 그러니까 유리섬유 실을 뽑는 공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섬유 실에서 유리섬유 클로스를 만드는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섬유 클로스가 이 CCL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유리섬유 실을 바탕으로 유리섬유 첨을 만드는 공정은 이제 섬유 산업과 유사한 직조 공정 기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기반의 다수의 공급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정밀 직조를 요구하는 하이엔드 유리섬유 천 시장은 이 니토보세키를 중심으로 아사히 카사이, 타이완 글래스 같은 일부 소수 업체들이 현재 가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리섬유 실 시장인데 이 유리섬유 실이 유리 원료에서 초미세 유리섬유를 뽑아내야 되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하이엔드 CCL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실의 요구 스펙을 만족시킨 회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본의 니토보세키, 미국의 AGY라는 비상장사 단 2곳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코어스용 플리츠 BJ에 사용되는 유리섬유실, 그쪽에 사용되는 유리섬유를 티글라스라고 부르는데 이쪽 시장은 또 니토보세키가 독점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핵심 소재 밸류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AI 시대에서에 주목할 만한 변화와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